Green 18! Green 19!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 4주차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 경기, 아니죠, 어쩌면 이번 정규 시즌에서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 경기는 바로 벅스와 페이트리어츠,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템파베이 벅스의 경기였습니다. 자, 리뷰에 앞서 사전 정보를 좀 말씀드리자면, 쿼터백 톰 브레이디와 감독 빌 벨라칙은 페이트리어츠 소속으로 NFL 역사상 다시는 없을 금자탑을 쌓으려는데요. 몇 해 전부터 둘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더니 톰 브레이디는 결국 작년에 페이트리어츠를 떠나 새로운 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로 갔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즌의 가장 큰 테마는 바로 NFL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자탑을 쌓은 페이트리어츠의 20년 왕조의 가장 큰 공헌자가 감독인 빌 벨라칙이냐, 쿼터백인 톰 브레이디냐, 누구의 공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의 수비적 재능에 전체적인 판을 짜는 빌 벨라칙, 감독 빌 벨라칙의 손을 들어준 이들이 많았지만, 작년에 빌 벨라칙의 페이트리어츠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고, 톰 브레이디의 버커니어스는 슈퍼볼을 우승하면서 우선 아직까지는, 아니면 어쩌면 앞으로 계속 제1공헌자는 톰 브레이디임을 전세계에 알렸죠. 그리고 이 둘이 바이어로 2년 만에 맞붙게 된 게 바로 이번주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적어도 이번주 경기에서는 빌 벨라칙이 자신의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두 팀의 로스터는 차이가 꽤 큽니다. 벅스는 슈퍼볼 우승을 노릴만한 팀의 로스터로 평가를 받고 있고, 페이트리어츠는 플레이오프조차 좀 의심이 되는 정도의 로스터거든요. 그럼에도 빌 벨라칙은 버커니어스의 공격진을 단 20점 이하로 묶으면서 엄청난 폭우 속에서 진흙탕의 수비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경기 결과는 페이트리어츠가 한 50여 초를 남겨두고 필드골을 실패하면서 19대 17로 경기를 패배하게 됩니다만, 뭐랄까, 한 명의 팬으로서 이 필드골이 성공을 해서 톰 브레이디가 마지막 50여 초를 남겨두고 벨라칙의 수비와 함께 진검승부하는 걸 좀 기대하긴 했는데, 좀 여러모로 뭔가 좀 아쉽고 좀 김이 새긴 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인 리뷰를 좀 해봅시다. 톰 브레이디는 감정이 올라왔던 건지, 아니면 빌 벨라칙이 그만큼 훌륭한 수비 전술 때문인지 초반에 다소 헤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기 내내 페이트리어츠 수비 선수들을 포메이션을 섞는다던가, 플레이 시작 전에, 그러니까 스냅 전에 톰 브레이디에게 보여주는 포메이션과 예측되는 수비 전술과 실제 펼쳐지는 플레이는 완전 다르게 짜면서 톰 브레이디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적어도 초반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양팀 간의 쿼터백 중에 더 잘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톰 브레이디보다는 톰 브레이디 버전 2라고도 불리는 페이트리어츠의 루키 쿼터백 맥 존스가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버커니어스의 수비진은 경기 내 루키 쿼터백을 상대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다방면의 압박, 그러니까 블리츠를 통해 그의 시간을 뺏고 긴장을 하게 하고 겁을 먹게 했는데요. 비록 맥 존스는 버커니어스의 수비에 색을 당하면서도 그야말로 칼같은 시야, 판단력, 그리고 정확한 팔을 활용해 버커니어스의 이선 수비진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사실 맥 존스, 톰 브레이디류와 같이 팔 자체의 재능, 그리고 팔의 비거리, 속력, 릴리스와 같은 재능적인 부분이 다소 떨어져서 중단거리 패스로 먹고 사는 선수들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 레드존에서의 칼같은 판단력과 정확도입니다. 레드존에서 수비진이 수비할 공간이 줄어든 만큼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먹이던 플레이들이 안 먹히거든요. 이 플레이를 한번 봅시다. 이 플레이를 보면 맥 존스가 얼마나 빠르게 수비진을 읽나, 그리고 그의 시선 처리가 얼마나 능숙한가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레드존에서 일어난 플레이인데요. 여기서 맥 존스와 페이트리어츠는 수비진 진영을 보고 상대가 맨마킹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이 플레이를 들고 나왔을 거고요. 맥 존스가 얼마나 침착하게 자신의 프로그레션, 그러니까 타이밍상 던져야 할 것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읽는지 한번 보세요. 러닝백이 옆으로 돌아나가는 스윙 루트가 1번, 요 리시버가 후크, 그러니까 전진했다가 퍼스트 라인을 지나서 안쪽으로 꺾는 루트가 2번, 그리고 이충규가 샬로 크로스, 그러니까 깊지 않게 가로지른, 필드 반대편으로 가로지는 루트가 3번, 헌터 햄런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편 필드를 가로지는 루트가 4번이죠. 자, 쿼터백 맥 존스의 고개 도는 거, 그러니까 시야 처리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맨마킹이 맞다면 이곳에 바로 던져야 했을 건데, 맨마킹이 아니면 확인하죠. 수비가 지역 수비를 하는 곳에 공을 함부로 던졌다가는 대기한 수비가 튀어나가면서 이걸 점프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튀어나가면서 그대로 인터셉션이기에 지역 수비를 아주 잘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2번 프로그레션으로 넘어갑니다. 2번 프로그레션에서는 두 선수가 교차해 나가는 지점이 있어서 이곳에서 수비진의 역할 분담이 조금 늦는다면 기회가 나는데요. 맥 존스는 해당 지역에 다수의 수비가 배치한 것을 보고 2번, 3번 모두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리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리드랑 프로그레션이랑 같이 쓰이는데 다음 리드로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리드, 축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는 루트를 타는 헌터 헨리인데요. 여기서 수비의 위치를 보고 공간을 발견하고는 공을 던집니다. 공이 얼마나 정확히 꽂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침착하게 레드존 상황에서 수비를 읽고 공을 던지는 루키 쿼터백은 정말 간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 묵은 베테랑 쿼터백이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참고로 특히나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쿼터백들에게는 공격 전술을 3번째, 4번째 프로그레션까지 읽도록 아예 짜질 않아요. 일선 수비수들의 운동능력이 월등해진 지금 쿼터백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보통 1, 2리드를 끝내면 일선 수비에 직접적인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쿼터백은 필드를 바라보면서 언제든 공을 던질 자세를 취하고 시선은 자기를 죽이러 달려드는 일선 수비를 전혀 보지 않고 필드 전방을 바라보면서 리드를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수비를 피하는 사이드 스텝을 밟아야 하는데요. 공을 품에 안고 뛰는 러닝백과 달리 공을 던지기 위해 한 손으로 공을 잡고 있는 쿼터백은 공의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포켓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최근 대학의 쿼터백들은 운동 능력이 좋아서 대학 시절 이를 활용해서 1, 2번 프로그레션이 막혀있고 수비 압박이 느껴지면 바로 공을 갖고 뛰는 게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죠. 하지만 맥 존슨은 오늘 아주 침착하게 베테랑 마냥 프로그레션을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대는 작년 명정 쿼터백들을 줄줄이 공포에 떨게 한 버커니어스의 수비진일 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벅스의 수비는 온갖 블리츠를 통해서 2, 3초도 안 되는 시간만을 주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수비를 읽고 프로그레션을 읽어나가면서 정확한 패스로 차근차근 필드를 전진해갔습니다. 마운드처럼 데프파를 가지고 필드에 어디서든 언제든 빅플레이를 터뜨릴 수 있는 능력도 대단히 희귀하지만 반대로 맥 존스와 같이 차근차근 필드를 전진해나간 능력 역시 대단히 희귀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3-5야드 플레이로 차근차근 필드를 전진해 나가는 만큼 한번 삐끗하면 순간 서든 8, 서든 8과 같은 공격의 입장에서 가장 처하기 싫은 상황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데프팔은 아니지만 수비의 약점을 아주 정교하게 마치 수술칼처럼 정교하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판단력과 정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맥 존스는 19번인가 패스를 연속으로 성공을 시켰을 거예요. 자신이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이 부분에서 좀 역대 최고 중 하나인 톰 브레이디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페이트리어츠 팬들이 마냥 좋아할 만한 게 아닌 게 지난해 어쩌면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의 최강점 중 하나인 러싱 게임이 아예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벅스의 수비가 러싱을 상대로 압도적 리그의 강자임은 맞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러싱이 부족한 건 좀 걱정할 만하긴 해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맥 존스의 파일 자체가 그리 강골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진의 입장에서 다소 필드를 좁게 잡아도 되고 그만큼 최후방 수비수들의 러닝에 대한 지원이 더 쉽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패치의 오라인과 러닝은 항상 시즌이 갈수록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빌 벨라칭만큼 상대 맞춤 개인 전술을 잘 짜오는 사람이 또 없어서 대벅스 전략으로 그냥 러닝을 아예 배제했을 수도 있어요. 벅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벅스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톰 브레이디가 본인도 인간임을 보이듯 다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며 안토니오 브라운에게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하기도 했고 여러 번의 패스 미스를 초반에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정신을 다소 차리면서 비록 터치다운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NFL 역대 최다 커리어 패싱 야드를 갱신하기도 했고 브레이디의 아이덴티와 같은 딱 상대를 이길 만큼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벅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사실 수비수 라본테 데이비드였는데요. 게임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경기 1분 정도 남겨놓은 시점 라본테 데이비드는 그야말로 집중력이 뭔지 보여주면서 환상적인 수비 슈퍼 플레이로 게임 승리 1등 공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요 선수입니다. 보시면 그는 쿼터백을 향해 러쉬를 하면서도 눈앞에 오라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쿼터백을 계속 쳐다보면서 러쉬를 계속하고 쿼터백이 공을 던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풀점프를 뛰면서 쿼터백의 공을 쳐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이어지는 바로 다음 플레이, 어쩌면 경기 내내 가장 중요한 플레이, 경기의 승부를 걸 만한 상황입니다. 만약 페이트리어츠가 퍼스트다운 갱신에 성공을 하게 되면 벅스는 남은 시간 1분을 보존하기 위해 타임아웃을 다 쓸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페이트리어츠는 굉장히 안전한 필드골 사거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경기는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본테 데이비드는 마찬가지로 쿼터백을 향해 러쉬를 하면서 맥 존스에게 전혀 눈을 떼지 않고 그의 패싱 모션에 맞춰서 풀점프를 하면서 왼손으로 공을 쳐냅니다. 이런 식으로 수비가 점프를 통해 공을 쭉 건드는 거를 팁 더 볼, 팁 더 볼 이즈 팁드 여러 말을 하는데 한글로 말하면 공이 굴절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명정 쿼터백 페이튼 매닝이 인터뷰에서도 수차례 밝혔듯 쿼터백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자신을 향해 죽일 듯 달려드는 러쉬하는 수비들이 자신에게 눈을 전혀 떼지 않고 패싱 모션에 맞춰서 손을 올리거나 점프를 해서 이렇게 공을 툭 건드는 겁니다. 페이튼 매닝은 규칙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플레이를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극찬인 거죠. 잘했다는 거니까. 여튼 자신의 앞에 오라인을 뚫으려 러쉬를 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인 쿼터백의 눈을 전혀 떼지 않는 집중력, 쿼터백의 모션에 맞게 점프를 하는 운동 능력, 그리고 쿼터백의 패스 방향에 맞게 오른팔이 아닌 왼팔을 올리는 기본기 등
여러모로 라번트 데이비드라는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슈퍼플레이자, 팀을 승리로 이끄는 슈퍼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라번트 데이비드가 공을 쳐내지 않았다면 뒤에 이 선수가 완전히 오픈인 상황이고 이 선수가 몇 야드를 갔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빅플레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됐다면 이 경기 결과는 정말 정반대였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올해 여러모로 벅스의 수비가 전년도 후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번트 데이비드라는 걸출한 수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일선 수비 자체는 이번 경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수비를 바탕으로 그들이 작년도의 위용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